예방교육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모든 임직원은 교육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바쁜데 또 교육이야? 이런다고 성희롱이 줄어드나? 작년에 들은 걸 또 들어? 성희롱 예방교육 왜 매년마다 하는 것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운 없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무관심한 조직 문화에서 발생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건이 커지기 전에 회사가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성희롱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입니다. 고객, 거래처 관계자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성희롱을 행하였을 때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가 맞을까요? 있다가 맞을까요? 네, 정답은 X였습니다.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정하고 있네요.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내가 대신 들어줄게. 이래서 남자가 필요하다니까. 괜찮습니다. 그래? 상무님이랑 가는 거지? 상무님 잘 모시고, 응? 너무도 불편한 상황을 견디고 있는 나신입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면서요. 또 상급자라 제대로 거부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참기도 힘듭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상급자, 하급자 간이나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이 피해자와 행위자의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경우 성적 언동 등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쉽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간단한 퀴즈 나갑니다. 퇴근길이나 근무 시간 외 직장 밖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여 말 그대로 직장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 시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 시간 외에 성희롱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 장소, 야유회 장소, 업무 협의를 위해 불러내 밖에서 만난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 다음 사례를 함께 보시죠. 아진입 씨, 프로필 사진 정말 예쁘다. 예쁘니. 퇴근했어? 네, 팀장님. 지금 퇴근하는 중입니다. 아, 아쉽네. 저녁 같이 먹으려고 했더니. 그러면 내일 저녁에는 뭐해? 같이 저녁 먹고 영화 볼까? 팀장님, 죄송한데 저 내일도 선약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주말에 만나서 회사 생활 상담해줄까? 방금 보신 사례에서 나신입 씨는 정확히 본인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성적 언동은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되어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된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성적 언동은 단 1회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되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이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법 위반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앞선 퀴즈에서 성적 언동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죠.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로 하여금 성적으로 불편함 혹은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언어들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육체적 성희롱에 있어서 가지기 쉬운 편견이 있는데 바로 남성들은 신체 접촉에 민감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상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다가 웃을 때 남성의 어깨나 등을 두드리며 웃는다거나 운동을 했다고 하면 팔이나 어깨 등의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심결에 행해지는 언동은 여성에게 일어나면 큰 문제로 느껴지지만 남성에게는 왠지 큰 문제가 아닌 듯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동성 간에도 허물 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접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는 행동이기에 서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한 성희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한 소통이 많아지면서 메신저로 성적 유머를 전송하거나 노출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야, 요즘 남자친구랑 사이 어때? 자주 만나나? 그럭저럭 잘 지내지 뭐. 그래? 근데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씨, 살도 좀 찐 것 같고 화장도 안 하는 것 같고 관리 좀 하지? 말이 심하네. 내가 뭐 어때서? 아니, 나중에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너한테 실증 날까봐 그러지. 남자들은 말이야.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동기여도 사람들 앞에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 너 그거 성희롱이야. 팀장님, 어제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죠? 박 팀장님 말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고 불쾌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우리 이번 기회에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거 어때요? 그런데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거 아닐까? 우리 때문에 회사 분위기 망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언제까지 참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박 팀장은 본인의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 박 팀장은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해.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직장 내 성희롱 해결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전 성희롱을 해결할 때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직장 내 성희롱 해결의 목적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규율의 목적은 피해자 개인의 권리 회복도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조직 규범과 문화의 확립과 예방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원칙적,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 피해자 간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조직 규범과 문화의 문제라는 점을 공유하고 확립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할 때 유념해야 할 원칙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해결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 회복해 다시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성희롱 사건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제기됐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겠죠? 다음 원칙은 공정성입니다. 성희롱의 당사자가 조사 과정 및 결과에 신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 심의, 조치 의결, 처분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담당자와 심의 의결 참여자는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원칙은 피해자 및 행위자 인권 보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 조사자 및 조사 과정 참여자 등에게 비밀 유지 의무 고지 또는 비밀 유지 서약서 징수 등 관련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고를 했는데 박 팀장이랑 분리 조치를 안 해주지? 계속 마주치니까 너무 불편한데. 제가 신고한 상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마주치지 않게 자리라도 옮겨주시면 안 되나요?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너 어떻게 그런 일로 나를 신고를 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곧 있으면 평가도 있는데 더 이상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빨리 신고 철회해줘. 내가 장난이 심했던 건 사과할게. 진심으로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났어. 그리고 이렇게 단둘이 마주하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다. 장난이었잖아, 장난. 넌 장난도 구분 못해. 장난 한번 친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리. 사례는 잘 보셨나요? 직장 내 성희롱의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김정혜 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직장 내 성희롱의 2차 피해 유형은 이렇듯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업무 또는 고용상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부적응을 이유로 피해자를 징계한다든지 조력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피해자 해고, 권고사직, 일방적 휴가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변인에 의한 피해입니다. 주변인으로부터 공감 또는 지지 없이 의심을 받거나 참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심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낙인 찍히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행위자에 의한 피해입니다. 행위자와 동조자의 고소 협박, 사건 무마 강요, 모욕, 음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알아서 처리하라 하거나 처리를 지연 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불이익 암시 등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축소, 은폐하기도 하며 회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기도 하고 행위자 경징계 후 사건을 급하게 종료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제기 후 스트레스, 불면증, 대인기피증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소문이 퍼졌을 때 또 다른 2차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하니 주변 동료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장 내 성희롱을 어떤 절차로 해결할 것인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고충 상담 방법을 알아볼까요? 고충 상담을 하려면 먼저 고충 접수를 해야겠죠. 고충 접수를 하면 고충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을 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기초로 사건 해결 방식을 잠정적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절차는 조정입니다. 먼저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한 다음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과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다음 절차는 사실관계 조사입니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등 보호 조치 후 사실관계 조사를 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치 방향에 대해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고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 방향을 확정합니다. 다음 절차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사내 규정에 근거해 적정한 인사, 징계 조치를 내리는데 이때 피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차는 사건 종료 이후 후속 조치입니다.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점검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예방만큼이나 발생 시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괜히 신고했나? 내가 좀 과민하게 반응한 건가? 팀장님, 괜찮으세요? 남들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세요. 팀장님은 정당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번 일로 우리 회사 사람들이 성희롱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성희롱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사례는 잘 보셨나요? 신고 후 피해자의 심정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행위자의 불법 행위일 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적법하게 규율하고 근절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박! 박 팀장 징계받았다며? 이게 징계까지 받을 일인가? 둘이 친한 사이에 장난 좀 친 거 아니야? 그 일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한다고 관련자들 전부 조사받고 회사 분위기 장난 아니잖아. 이번에 바뀐 사장님은 성희롱 가해자는 엄벌하겠다던데?
그러게, 박 팀장 일은 진짜 잘한다던데 설마 해고하겠어? 둘이 장난치면서 친하게 지낼 때는 언제고 시고까지 하냐? 다들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피해 사실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행위도 잘못인 거 모르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미안 듣고 있었어.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여러분이 성희롱 피해자의 동료라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고 조직에 해가 되며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기 쉬운 조직 문화를 만들므로써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회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동료 근로자들은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행위, 허위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는 명백한 가해 행위이고 2차 피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직의 건강함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여 우리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작은 실천으로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